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는 아니 맨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뭐 정리가 됐고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구속이 안 되냐? 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 되는 거냐?라고 답답함을 느끼시지만 사실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판사 때문이에요.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타임이 끝이 나여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이 당연히 유지가 안 됐어야 당연지사인 것인데 그거를 끝끝내 지금 유지가 되게끔 버티게끔 만들어주는 게 판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의 지금 주변인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이나 뭐 남욱이나 뭐 정진상이나 그리고 또 뭐 유동규 씨가 됐거나 다 지금 구속이 되고 다 유죄를 받았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게 뭡니까? 저기 그 백현동과 관련돼 있는 거 김인섭 이 김인석 같은 경우도 결국에 1, 2심 싹 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5년 그대로 유지가 됐고 추징금도 66억이 나왔습니다. 정마을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고 다 지금 유죄거든요. 백현동 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싹 다 유죄. 대장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도 유죄. 위례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다 유죄.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인데 이재명만 지금 유죄가 안 나온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단식하면서 미친 척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국회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이제 방어막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검사들을 갖다가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고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뭐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판사들이 쫄아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못 열고 있는 것뿐인 것이지 재판만 열리게 된다면 100%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김인섭에 대한 판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피고인이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을 한 것이다. 백현동 사업에 그런 식으로 대관 업무를 맡은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과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세트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백하게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인섭과 그다음에 정진상 그다음에 또 이재명 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갖다가 판사가 지금 확인을 해준 것인데 문제가 지금 되는 게 뭔 겁니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유죄가 안 나오는 것뿐인 겁니다. 대북 송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거기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명백하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재판만 열린다면 유죄가 나와도 유죄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재판이 안 열리니까 시간이 지금 끌리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거 그렇게 흔들어 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력과 당대표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 투 트랙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대선 때까지 연장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법부가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판사들이 지금 똑바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팩트를 통해서 막아낼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두 가지의 어떤 선동인데 첫 번째 일단 선동이 뭐였습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된 선동이었죠. 근데 그 선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끝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문제가 이제 되는 거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변수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퇴근길에 같은 경우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별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를 또 소집할 계획이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조금 아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혹시 이원석이가 이 수사 심의를 갖다가 또 소집을 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불기소로 그냥 종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해요.
검찰 내부가 아니네. 이건 간부 출신 그냥 뭐 변호사님 뭐 이딴 얘기를 갖다가 왜 기사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부 출신 뭐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 법리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가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결론을 누가 믿겠냐. 수사심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검찰에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 총장이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심의를 소집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아니 수사심의를 소집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결론은 또 믿습니까? 검찰도 그냥 믿지 않는데 수사심의는 믿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공격은 거셀 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구속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뤄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거세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질질 끌려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간부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고 그리고 이 총장이 마지막 책무를 다한다. 이 그 9월 달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사심의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지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이태원 사고 당시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죠. 그렇죠? 김광호 이제 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사심의를 열었었는데 수사심의가 열리는 데만 11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기소 처리가 되는데도 15일 가까이나 걸렸거든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달 남짓 가까이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인데 지금이 이제 그 8월 지금 중순을 넘어가지고 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3일까지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불기소 여부가 수사심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그냥 수사심의만 열어놓고 다음 검찰총장한테 공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밖에 안 될 텐데 과연 그거를 이원석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사심의를 통해 가지고 불기소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조금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그냥 불기소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나온 추가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공개됐던 얘기와는 살짝 좀 다른 얘기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최정희라고 하는 인간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청탁 목적이 아니다. 왜냐면 청탁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도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민주당 개딸들한테만 미친 듯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뇌가 또 막 거꾸로 돼가지고 청탁 목적이 맞다라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제 최정희가 뭐라고 하냐?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원래 지가 했던 얘기거든요.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대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냐?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탁을 그러면 했다라고 한다면 최정희가 주장하는 청탁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고 의원의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해달라 아니면 국립묘지로 안장을 해달라 요거를 이제 청탁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희한한 무슨 뭐 주사파 TV 같은 통일 TV라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송출이 중단됐던 통일 TV를 다시 재개해달라 요 두 가지를 이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반박이 되냐면 일단 그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의 안장 문제는 아예 애당초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일TV 송출 문제 같은 경우는 디올백을 주고 난 뒤에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디올백을 줬을 때 만약에 진짜로 그 청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디올백을 주면서 통일TV를 좀 송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애당초 디올백을 줬던 것은 통일TV와는 상관없이 진짜 글자 그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만나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지사로 1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탁이 없었다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불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아예 그냥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민주당과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필사적으로 뭐 지금 뭐 특검이다 뭐다라고 난리치고 있는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주장이 뭐냐? 주장도 아니고 이 지금 진술이 뭐냐? 서울의 소리 이명수의 진술입니다.
이명수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이명수가 한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청탁을 했으면 우리도 처벌을 받는데 카메라로 그렇게 영상을 찍었겠느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애당초 카메라를 찍었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준비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실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서울의 소리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청탁이어서 우리도 처벌받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그렇게 했겠냐라는 식으로 청탁 자체를 본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것이냐? 디올백이라고 하는 것은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고, 화장품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뭐 샤넬 화장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물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과제는 그냥 뭐겠어요? 민주당의 그 하나의 어떤 중요한 축,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을 버티게끔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축은 이미 현실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할 거는 선동밖에 없겠죠. 그 선동에 맞서 싸워가지고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서울의 소리 이명수 본인 스스로가 청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팩트를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알리는 게, 그게 사실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